글로벌 증시의 모멘텀 있는 종목들, 오늘은 윤진 블랙쿼트 에쿼티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새 적중률이 좋으셔서 물론 장기로 봐야 됩니다. 네네네, 장기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분석들이 좋아서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네. 첫 번째 종목으로 에너지 네. 솔루션 서비스 기업 스템, 네. STEM이라는 종목 가져오셨는데 네네. 제가 이 기업 잘 모릅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저번 주에 이제 SMR 같은 경우에 좀 슈팅을 좀 크게 갔었는데 사실 그거랑 연관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SMR 분야가 최근 들어서 이제 소형 원전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저번 주에도 이제 뭐 오클로나 뭐 SMR 다 지금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의 슈팅을 보이고 있는데 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자체가 이제 AI 칩셋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자체가 팹리스 부문이 굉장히 분산될 것이다라는 관점 때문에 오히려 자산이 인프라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요 비중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원자력 자체를 통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해내는 시설도 중요한데 이제 모든 이 데이터 센터들이 다 이런 원자력, 소형 원자료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전력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스템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이제 ESS 시설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전력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제공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AI에 특화된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면서 AI 자체적인 인프라 세팅과 그다음에 AI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계해 나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B2B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스 기반의 반복 수익 모델들을 구축을 해 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 모델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기존의 어떤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그냥 전력적인 부분만 담당하고 2차 산업에만 한정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스템 같은 경우에는 약간 3차 산업적인 모습까지 같이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 지금 4차 산업 분야에서 움직이고 있는 AI 분야에다가 집중적으로 본인들의 모델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결국 AI 인프라 원전이랑 다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짚어주신 다음에 지금 한 주 만에 20% 넘게 뛴 기업 하나 SMR 이거 지금 슈팅이 나올 거를 당장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려웠잖아요. 근데 일주일 만에 20% 뛰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윤진 대표 말씀 듣고 처음 투자하신 분들 단기로 차익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더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사실 SMR 분야 같은 경우에는 초장기로 보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분야 중 하나이고요. 어쨌든 이제 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라고는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주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뭐 정말 뭐 퍼센티지든 뭐 등락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확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분야 자체는 가장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어쨌든 AI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어느 분야에다가 장기적으로 돈을 쌓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점이 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AI 칩셋 분야가 이제 팹리스 분야이다 보니까 철저히 지식에 한정되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AI의 등장 이후에 계속 발전됨으로 인해서 반대로 이제 팹리스 분야가 AI에 대체될 수 있는 가장 오히려 쉬운 분야가 됐다라는 점. 이래서 이제 이 분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칩셋 분야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졌고 반대로 이제 파운더리나 그래도 생산을 하던 친구들은 괜찮은 상태이고 그리고 인프라 기반의 시설들은 사실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2차 산업 기반의 생산 시설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 대한 투자 비중이 이전보다는 증가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투자 타이밍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자산군들이 어느 쪽을 좀 더 선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기 장기 흐름 적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종목 AS 느낌으로 제 질문을 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JD.com, 징둥닷컴 가져오셨는데 이 기업은 뭐가 좋습니까? 사실 징둥닷컴 자체는 이제 커머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 중이고 원래 이제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의 어떤 점유율 같은 경우는 가장 탑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징둥닷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접하기는 원래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집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사실 유럽 시장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시장 분야 쪽으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커머셜 분야에서 글로벌 이커머스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중국 기업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글로벌 진출이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좀 주가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회복세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기업들을 보실 수가 있었고 지금 유럽에서는 징동닷컴을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머셜 분야 자체도 뭐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커머셜 기업들이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같은 기업들이 로켓 배송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 외의 국가들은 뭐가 문제냐면 요거를 그냥 시스템화 해가지고 물류 채널로 만들어서 전국에다가 다 뿌리기에는 국가 지역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제약적이고 오히려 이제 현실적인 모델은 우리나라에 있는 배달의 민족 같은 시스템들을 이제 커머셜과 같이 붙여서 빠른 배송을 지원은 할 수 있다. 라는 구조의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게 지금 현재 커머셜 기업들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푸드 딜리버리 시장에도 이제 메이투안의 독점 구조를 깨뜨리면서 본인들의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구축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쿠팡과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현재는 이제 AI 전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클라우드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전쟁에서 가장 평가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커머셜을 기반으로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이 저가로 클라우드를 공급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들을 공급하는 어떤 시스템 프로세스 자체도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다. 이럴 때 굉장히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클라우드 분야로 진출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유럽이나 타국에 대한 진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이커머셜에 대한 브랜딩을 잘 활용하기 좋은 케이스다.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중국 정부에서 중국 기업들 글로벌로 나가라 뭐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반 기업뿐 아니라 하이팅증권 같은 증권사들도 이제 이 정부의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게 물밑에서 관측되면서 이런 요인들이 징둥닷컴으로는 승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둥닷컴은 중국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들 보면은 관세 역풍 불었던 지난 4월에 네.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괜찮은 겁니까, 이 기업? 오히려 지금처럼 상당히 빠져 있는 시점이 더 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빠졌느냐, 그냥 정말 기업이 안 좋아서 빠졌느냐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빠졌음에도 지금 차기 중국의 메인 사업 분야로서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한 매출이 증가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지금 현재 중국 기업들 내부에서 상승과 하락의 어떤 갈림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쨌든 이제 AI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AI 분야에서 뭔가 본인들의 역량을 보여주려면은 기존의 IT 기반 인프라와 그다음에 AI 분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는 인프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 중 하나가 이제 징둥닷컴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이제 호전적인 부분이 있다면 ADR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미국의 자금들이 쏠려서 들어가려면은 결국엔 ADR 상장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가장 1순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라던가 바이두라던가 이런 친구들처럼 마찬가지의 프로세스로 상승 가능성이 좀 있는 이전에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슈팅이 잘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에서 바로 직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동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캠브리콘도 그래서 힘을 좀 덜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 직투자가 되게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징둥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 흐름이 지금 부합한다, 논리에 부합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윤직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